아무리 근사한 플레이팅이 올라간 비빔밥이라도요. 잘 비비고 재료가 고루 섞어져야 제 맛을 다하겠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삶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어울리고 같이 어우르면 우리의 삶에도 감칠맛이 나겠죠. 가치의 가치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자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제 2주 만에 뵙는데 네. 뵐 때마다 기온이 쑥쑥 오르는 것 같아요. 그쵸? 기운이요? 하면 제 기운이요. 이사장님 기운도 오르고. 네. 오늘 많이 덥네요. 제가 그렇죠. 그 두 가지 옷이 웃도리가 전부 마거든요. 네. 그런데도 더워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그나저나 지금 이사장님 들어오시자마자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가 무려 7명이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디 홍보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나 들어간다 접속해라 네. 이렇게. 저는 지금 보이는 패션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아니 네. 그만큼 또 이성규 이사님을 네.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이고. 오늘 좋은 또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우리 장애인들도 좀 움직이면서 살아야죠. 볼 거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큰 재산이 눈에 많이 넣는 거, 또 이 목으로 많이 넘기는 거. 이게 가장 큰 재산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려면 관광도 좀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네. 과연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이 관광하고 여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는지 그런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제 네. 좀 날씨가 더워지고 하면서 네. 밖으로 이제 뭐 여행 떠나지고 싶은 그런 시기인데 네. 이사장님은 최근에 어디 뭐 여행 다녀오신 거 있으세요? 최근에 그 어머님 모시고 멀리는 못 가요. 네. 연로하셔서 뭐 또 하나의 장애가 있으신 거죠, 어머니도. 그래서 비행기 오래 타지 않는 데를 골라보자. 그래서 대만에 가서 네. 역시 눈에 많이 넣고 목에도 많이 넣기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난주 여행이 별거냐 코너에서 가족 예. 여행지로 대만 추천해드렸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사장님 예. 벌써 다녀오셨네요. 예. 아니 그 온천도 좋았고요. 뭐그 음식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예. 네. 저는 뭐 최근에는 네. 여기저기 다녀오곤 했는데 이성규 사장님이 저한테 미리 좀 물어보셨어요. 인생 여행지 혹시 어디 있었냐고. 예. 그래서 어디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예, 가장 최근 거 어디쯤 다녀오셨어요? 최근은 아니에요. 오래됐습니다. 제가 네. 대학생 때 다녀온 여행지 중에 네. 인생 여행지가 있었어요. 예. 사실 앞으로도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네네. 더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티베트를 대학생 때 다녀왔었거든요. 네. 그 고원에 네. 네. 많이 걸으셨겠어요. 정말 많이 걸었고 그 비포장도로를 차 타고 가는데 네. 정말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그랬는데 예. 딱 그 고산지대에 이게 바다인가 호수인가 모를 만큼의 호수가 쫙 펼쳐져 있는데 상상이 정말 됩니다. 아름답더라고요. 예, 저는 못 가봤는데. 네. 예. 그래서 보이차 생각이 좀 나는데 보이차. 보이차. 거기서는 보이차보다는 그 무슨 빨간 네, 꽃잎차를 많이 마시긴 하던데요. 너무 좋아서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눈물이 흘러섰어요. 저는 융플라워에 가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갑자기 막 감동이 되는데 눈이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자연환경을 보고도 네. 그렇게 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네.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티베트에 과연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오셨어요? 아니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글쎄요. 사실 좀 힘들죠 아무래도. 예. 티베트 자체가 고원지대여서 비행기를 그렇죠. 타고 가면 또 고산병이 그만큼 오고 아니면 먼 거리를 예.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좀 그렇네요. 그러시죠. 뭐 아마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티베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가치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이 장애인의 관광권, 여행 실태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정말 그 배려 프리가 형성된 그런 관광지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맞아요. 그렇고. 예. 저도 뭐 여행 갈 때마다 느끼지만 일단 가기 전부터
네. 숙소나 교통편 뭐 이런 거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외 같은 경우는 환전도 해야 되고 근데 예. 가격 변동도 워낙 심하고 사이트마다 상품도 정말 다양하게 있고 복잡해서 알아보고 찾아봐야 될 게 정말 많은데 그런 정보들 사이에서 뭐 장애 시설이 갖춰져 있다 혹은 장애인을 위한 뭔가 안내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 사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딱딱한 통계인데 2015년 한국 소비자원이 조사했는데요. 장애인 여행 실태 조사라는 게 있는데 응답자의 87% 넘는 사람들이 여행 여건이 불편하다 이렇게 답하고 그 중에서 이동 편의시설 부족이 제일 크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 정발 정보도 좀 없고 네. 장애인이 정보라도 좀 있어야 어디 엄두를 낼 텐데 네. 정보도 없고 가보면 정말 힘들고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정말 이런 정보의 예. 홍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예. 현대 사회에서 정보가 없어서 못 간다. 예. 말도 안 되네요. 먼저 관광공사 같은 데서도 이제는 이게 인클루시브 관광공사가 돼야죠. 그러려면 장애인도 관광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 내지는 관광을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인간 속에 이제 장애인을 포함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네. 전국의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점, 뭐 축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 약자를 위한 정보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이동권에 대한 정보들이 부족하고 뚝뚝뚝 끊어지죠. 네. 정보가 쫙 연결이 되는 그런 정보 제공을 못하고 또 그 커뮤니티 정보에 의존하는 장애인들을 그냥 방치하는 상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애인들끼리의 정보 교류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 가보니까 뭐 어디가 어쩌더라 뭐 이런 거 올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얘기를 공유하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네. 그런 정보 제공. 스스로 터득한 노하우를 이제 공유하는 정도 그런 그렇습니다. 건데 사실 한 번도 여행 다니면서 이런 걸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은데 지금 관광시설들은 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이고 이 장애인 단체 네 군데서 그 공동 실시한 조사가 있는데요. 네. 2017년 숙박 시설의 경우에 24.5%만 적절한 출입문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8.4%는 음식점 중에 28.4%는 게 30%가 안 돼요. 셋 중에 하나도 안 되는 음식점이 주 출입구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단차를 없애는 턱이 없는 그런 정도로 돼 있고 경사로 설치한 곳도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국내 그 관광지 중에 경상도의 어느 섬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제가 느꼈는데 섬 자체는 참 이쁘게 잘 꾸며놨는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왜 안 되나? 노인분들 이런 분들 많이 찾아오면 소득도 높아질 텐데 그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그 섬 주인이.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아니 사실 여행이 우리 삶에 있어 좀 중간중간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추억 쌓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건데 여전히 또 장애인들에게는 높은 장벽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애인 인구가 얼마나 되죠? 지금 한 250만 정도 그 약. 네. 그리고 이제 장애 영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요즘은 이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장애 인구가 이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아니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닌데 왜 아직도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좀 생각들이 많이 바뀌긴 하겠지만 아직도 몸도 불편한데 뭘 그렇게 돌아다니느냐는 생각이 좀 있고요. 아이고, 네. 장애인들이 여행을 가고 관광을 하고 이런 게 약간 좀 특별한 느낌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사회가 하지 않나라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조금 많이 벗어나야 돼요. 우리 지금 그 커피 YTN 1층에도 커피숍이 있습니다. 네. 절반 이상이 여자였는데 옛날에 여성들이 커피 마시는 것 갖고도 별일이 다 있네 이렇게 보던 시대도 있었어요. 아 정말요? 장애인들이
이제 여행하고 이러면 아유 뭐 막 좀 편안하게 좀 계시지 왜 이렇게 다니나 하는 시선, 네. 사회적 시선이 있는 게 좀 저는 안타깝죠.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네네. 장애인을 도와줘야 하는 대상, 그렇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선적인 게 지난번에 저희 뭐 영화 얘기하면서도 예, 이제 그렇죠. 많은 특별한 시선 네, 너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예. 전해주시기도 했었는데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뭐 이제 다 같이 모든 인간을 이 사회가 다 품을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서로 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들도 이제는 어엿한 소비자잖아요. 네. 소비 주체. 소비 주체이기 때문에 이 소비 주체를 잘 어떤 끌어들인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배려 고려를 해서 네. 비즈니스를 삼는 나라의 어느 한 호텔을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벨기에에 있는 어느 호텔인데 그 배리어 프리 방 몇 개만 만들어 놨는데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10배에 올라요. 그 왜 그러냐면 네. 어떤 회사에 몸이 불편한 동료가 있으면 그 동료와 함께 그 호텔에 가기 위해서 그 호텔을 잡아서 전부 투숙하는 거죠. 워크숍을 한다거나 네. 뭐 세미나 할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시설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편견이 존재하지 않나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인데 지금 6623 청취자님께서 저희 집에도 장애를 가진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이 녀석과 식당에라도 가면 주위 시선이 느껴집니다. 1년에 2번 정도 큰맘 먹고 국내 여행 같이 가는데요. 네. 시선이 느껴져서 힘든 경우도 있어요. 장애인 여행 시설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펜션 사장님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더라고요. 인식 개선이 더 절실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그런 시선을 그 장애인 단체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느낀대요. 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이 사회가 아직은 좀 더 성숙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에 이제 장애인이 관광 산업의 주요 소비자로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우리가 의식을 개선을 하면 정말 관광에서도 저희 코너 제목처럼 예, 가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딱 중간에 또 이렇게 가치의 가치 프로그램 네. 제목을 뭐 언급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네요. 그럼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딱 각인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그 말씀하셨듯이 발빠른 여행사에서는 수화로 수어라 그러죠. 수어. 네. 수어로 청각 장애인이 뭔가 이제 여행 호스트가 될 수 있도록 게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상품이라든가 또 제주도 장애인 여행 패키지 상품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하나 둘씩 뭔가 이제 나타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뭔가 좀 아직 시작 단계라서 어설프고 그렇죠. 네. 그래도 어쨌든 시작했다는 게 뭔가 새로운 시도로 보이는데 네. 좀 큰 여행사들도 이런 거에 발빠르게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아직은 이제 규모가 작은 영세 여행사들이 이제 이런 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싸요. 비싸고 해서 장애인들이 좀 더 불편하죠 아직은. 예. 이런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네. 이제 소비 의사를 밝혀주시고 해야 그렇죠. 좀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요? 이제 적극적으로 어디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고 싶은 데에 대한 이제 편의시설 같은 거를 미리 좀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할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도. 예. 그렇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앞서서 뭐 그런 배리어프리 시설을 갖춘 해외 호텔도 한번 가보신 적이 있다고 네. 하셨는데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제가 유럽을 다녀왔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EU 차원에서 유럽이라는 건 EU로 이제 엮여서 네. 여러 나라들이 거의 무슨 사촌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국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국경을 넘나들고 이럴 때 또 버스에서 기차 타고 이 국경을 넘나들 때 장거리 여행을 어떻게 선을 잘 이어놓나 장애인들에게도 네.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백 개의 비영리 단체도 뭔가 뭐 참여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약 네. 9만 개의 그 접근 가능한 여행사가 있고 또 15만 개 정도의 장애인을 위한 관광 상품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장애인 관광 시장이라는 게 830조 유로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시장이 열려서 뭔가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2016년에 독일에서부터 벨기에까지 버스로 한번 중증 장애인들 전동 휠체어를 네. 타신 중증 장애인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거기를 쭉 다닌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참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도 돈을 벌면서 또 정말 장애인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유튜브 댓글로 김한구님 보행로도 울퉁불퉁한 곳이 많아서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휠체어 타고 가라고 만든 보행로인데 너무 울퉁거려가지고 울퉁불퉁거렸어요. 예. 그리고 0311 청취자님 접근권만큼은 여행을 누구랑 가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조 부장님과 여행 같이 가는 사람들은 엄청 즐거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랑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또 웃으게 해주셨는데 특히 유튜브를 보셨나 봐요. 아니 정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같이 가는 가족들,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배리어프리 시설이 있는 호텔이나 뭔가 그런 관광지들 찾게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그런 걸 안 찾고 어딜 가든 갈 수 있어야 옳아요. 그런데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그린북이라고 옛날에? 뭐 아니요. 보진 못했어요. 흑인들이 여기저기 못 다니도록 금지된 상태에서 흑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 흑인이 들어갈 수 있는 뭐 숙박업소 이런 거를 적어서 만든 책이 그린북이거든요. 지금 이제 장애인 여행에 관한 그런 가이드, 이게 그린북 같은 가이드도 없는 거죠. 네,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만 차별이 되니까 모든 사회가 배리어 프리가 돼야 되지만 우선 그런 거라도 좀 만들어서 우선 장애인들 불안감이라도 좀 줄여주면 밖에 좀 많이 다니게 되고 뭐 그래서 소비 활동도 왕성하게 되고 그럼 사회 속에 인클루시브하게 그렇게 또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오늘 같이 장애와 관광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봤는데요. 시간이 또 이렇게 벌써 지났어요, 이사장님. 오늘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그리고 또 한국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신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